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죠.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근, 그리고 오늘은 이 어근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접두사 그리고 접미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접미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접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접미사 혼자 독립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이 접미사만 가져다 두고는 어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 접미사는 어근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어떤 진행 상태인 건지, 뭐 어떤 장애인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쌤 튜브가 부서졌다, 양쌤 튜브에 혹이 났다, 뭐 이렇게 하면 혹이 났다, 부서졌다가 이 접미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형의 접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 어떻게 아프냐 8가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처음은 오마입니다. 뭐뭐뭐 오마, 종양이라는 걸 나타내고요. 어떤 덩어리가 된 것,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덩어리 형태의 몸에 뭐가 있네? 뭐 지방종, 뭐 근종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마이오마 얘기했었죠. 마이오마는 근육에 있는 종이어서 근종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라이포마가 나오네요. 이 라이포라는 것이 지방의 의미가 있고 그것에 오마가 붙으면 지방종입니다. 지방종 절제술 같은 거 수술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있죠. 자궁근종 들어보셨죠?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이제 이 단어에서 앞에 자궁이 붙으면 되겠죠. 자궁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지만 유테린이고요. 여기에서 유테린 마이오마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궁근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아, 오마오마 이제 다 이해하셨죠? 오마가 뭐다? 종양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뭐뭐 오시스라고 하는 거네요. 이 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아스로시스라고 하는 거는 관절에 뭔가 증상이 있다. 어떤 증상? 당연히 병적인 증상이겠죠. 그죠? 관절에 뭔가 병적인 증상이 있구나. 아스로시스인 거고요.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 막 겨드랑이, 손 이런 데 땀 많이 나는 거 뭐라고 하죠? 다한증이죠. 자, 지금 우리가 다한증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이따가 다시 우리가 배울 단어이긴 한데요. 뭐가 많다, 넘친다라고 할 때 하이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한증, 땀이 나는 증상, 땀이 난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증상이다. 그래서 하이퍼하이드로시스가 다한증입니다. 겨드랑이, 손에서 땀이 뚝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 오시스라는 건 병적 상태를 나타내고요. 자, 지금까지 했을 때 여러분이 무슨 단어 외워야 되지? 라는 생각 드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오마가 종양이다, 오시스가 병적 상태다 라고 하는 거를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도록 할게요. 계속. 자, 뭐뭐뭐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세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이 되죠. 자, 대표적으로 헤마토사이트, 이 헤마토라는 거 뭐 혈액, 혈구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헤마토인데 여기에 사이트가 붙었다. 그러면 혈액의 작은 세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헤파토는 간에 관련된 앞에 단어였어요. 헤파토에 사이트를 붙이면 뭘까요? 당연히 간세포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라는 단어는 세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 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그리고 시험에도 저는 꼭 내는 단어입니다. 뭐뭐뭐 ITIS가 붙었다라는 거는 염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간호를 전공하시던 의무기록을 전공하시던 어떤 보건 계열을 전공할 때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부서졌다든지
혹은 오마라고 하는 평소에 있으면 안 되는 종양이 생겼다든지, 혹은 가장 흔한 게 뭐죠? 어디에 염증 생겨가지고 염증 치료하려고 병원에 오죠. 그래서 이 ITIS라는 단어가 붙은 진단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TIS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자, ITIS가 뭐다? 염증이다. 요게 뒤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제시드린 단어 톤실라이티스입니다. 반복적으로 톤실라이티스가 계속 생겨서 목이 땡땡 불어 있으면 나중에 톤실을 떼주는 톤실렉토미, 액토미가 절제였죠. 그래서 톤실렉토미를 해줘야 되는 그 전 증상, 편도의 염증, 톤실의 염증, 톤실라이티스예요. 그럼 딴 것도 좀 볼까요? 우리 얼굴에서 생길 수 있는 ITIS 염증이 뭐가 있을지? 우리 여기 얼굴에, 그리고 이쪽에 부비동이라고 얼굴에 뼈 안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평소에는 텅 비어서 이렇게 소리를 잘 내게 해주고 뭐 체온 유지에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이너스라고 하는 부비동이 있는데요. 이 부비동에 뭐 잦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렇게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하면은 부비동염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텅 비어 있어야 되는 공간이 염증으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사이너스에 ITIS가 붙었기 때문에 사이너사이티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비동염이고요. 자, 그런 다음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 우리 아직 잇몸 단어 모르죠? 잇몸이 진지바거든요. 진지하게 아프다, 진지바. 그러면 이 진지바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뭘까요? 진지바이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잇몸의 염증. ITIS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전미사예요. 자, 그리고 LYSIS, 라이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용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용해가 뭘까요? 용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외부 작용에 의해서 막 녹아서 없어지고 흐트러지고 이런 것들이 용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몰라이시스라는 단어, 용혈인데요. 우리 앞에서 이 헤모, 역시 혈액과 관련된 단어였었죠. 근데 이 혈액이, 혈구가 뭔가 이상한 작용에 의해서 녹아져 없어져 버린다. 그럼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용혈작용 뭐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라이시스는 용해다. 그리고 페니아라고 하는 것은 결핍 감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류코페니아를 찾아서 왔고요. 우리 몸에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에는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백혈구,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것과 내 몸을 싸워서 면역 반응을 해주는 그 백혈구가 류코사이트라고 하는데요. LEUKOCYTE. 우리 아까 이 사이트 세포 했죠? 류코사이트,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때 이 뒤에 이 페니아라는 결핍 감소의 단어를 붙여서 류코페니아, 백혈구 감소증이 됩니다. 페니아는 뭐다? 감소증이다, 감소했다, 줄어들었다라는 뜻이다 있고요. 자, 그런 다음 뽀로롱 리지예요. RRHAGE. 여기서 이 H는 묵음이죠, 그죠? 르히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냥 리지 이렇게 읽습니다. 대표적인 단어 헤몰리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일했을 때 이런 헤몰리지가 수술 기록지에 굉장히 많이 적혔겠죠. 당연히 출혈이 있기 때문에 누출, 출혈, 어디서 쫄쫄쫄 피가 새서 나온다라고 할 때 헤모리지라는 단어를 써요. 헤모, 앞에 요 햄 얘기했었죠. 혈액이 어떻게 됐다? RRHAGE 줄줄 새서 나왔다. 헤몰리지, 출혈이고요. 그리고 스켈로시스, 경화증입니다. 자, 우리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막 8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탱탱하고 쫀득쫀득했던 내 혈관들이 노화 등으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딱딱해지는 거 뭐다? 스켈로시스다. 스켈로시스, 경화증. 딱딱해졌다. 아테리오스켈로시스라고 하는 이 아테리오에서 아테리가 동맥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테리오스켈로시스는 동맥이 딱딱해졌다. 동맥 경화증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센텐시스가 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자는 어떤 공간에 구멍을 뽕 뚫어서 여기에서 액체 같은 거를 뚝뚝뚝 떨어뜨려서 받아오는 거를 천자라고 합니다.
펑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센텐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폐, 흉곽에 있는 뭔가 우리가 물이나 어떤 액체를 뽑아내고 싶다 그랬을 때 흉곽을 나타내는 이름이 소라식이면은 소라식을 센텐시스 한다라고 해서 소라 센텐시스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는 요런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흉강에 어떤 액체가 차서 이 액체를 뽑아내는 거 소라 센텐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액톰이에요.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뜯어내고 잘라낸다라는 얘기죠. 내 허리에 있는 방석처럼 사람들이 꽝꽝 움직였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좌우로 잘 움직일 수 해주는 척추 사이에 원반 디스크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 디스크가 찢어졌다든지 뭐 뭉개졌다든지 터졌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터졌다라고 하는 허니에이티드 디스크 상태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뜯어 나와진 디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첩첩첩첩첩 이렇게 뜯어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뜯어내는 절제하는 수술 이름이 디스크를 어떻게 한다? 액토미 한다라고 해서 디스펙토미입니다. 액토미가 뭐다? 절제. 이것도 수술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대부분의 수술은 뭔가 튀어나온 조직,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조직들을 잘라내는 거를 기본값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잘라냈는데 이것만으로는 못 살아. 더 채워줘야 돼. 그럼 뭐 이식도 하고 잘라서 서로 연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술이 나가는 거여서 잘라낸다, 발라낸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수술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말씀드릴 액토미, 라이시스, 뭐 레피토미 이런 것들 수술명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전미사입니다. 다음은 라이시스예요. 박리. 우리 몸이 관절이 잘 움직이고 활동을 하려면 뭔가 어떤 인대라든지 근육, 건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염증 작용이나 등등으로 달라붙어 있어서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떼어내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거를 박리해낸다,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다? 라이시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몸에 있는 건은 무엇이냐면 뼈에 붙어있는 어떤 근육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부분이 우리가 건이라고 얘기해요. 텐던이거든요. TENDON. 이 텐던이 비정상적으로 뭔가 들러붙어 있다. 그럼 떼주는 수술을 해야 해요. 텐던을 라이시스 한다라고 해서 테노라이시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플라스티입니다. 플라스티 듣기만 해도 느낌 오시죠? 뭔가 내가 마음대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낼 거야. 만들어낼 거야. 플라스틱처럼. 플라스틱 성형술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눈 위에 눈꺼풀 이 블레파로라고 하거든요. 블레파로에 계속 쌍꺼풀 만들 거야. 블레파로 플라스티라고 하고요. 코는 라이노예요. 코 성형수술을 했어? 그러면 라이노플라스티. 자, 그리고 또 레피 있죠? 레피 봉합술이에요. 뜯어내는 수술이 있으면 뜯어진 거 꼬매주는 수술도 해야 되죠. 뭔가 신경이 잘렸어. 근육이 잘렸어. 이런 거 있으면 수술실에 와서 이제 세척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 절제해내고 그리고 조직과 조직이 원래대로 이렇게 붙여줘서 꼬매는 수처하는 작업하겠죠? 그런 것들 봉합술입니다. 래피예요. RRHAPHY. 자, 그리고 토미, 뭐 액토미, 토미 다 절개, 절단 이런 단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트로 소화계통 위를 어떻게 한다? 오토미, 토미하겠다. 가스트로 토미, 위암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위에 암이 있는 일정 부분을 잘라내죠. 가스트로 토미, 위 절제술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 그리고 치료나 수술을 나타내는 전미사 이 두 가지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앞에 있는 이 단어들 그리고 뒤에 있는 6개의 단어 정도는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셨다면 잘 암기를 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여기에 필요한 지금 우리 필기되어 있는 단어들은 양쌤튜브 네이버 블로그에 파일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새학기 시작되기 전에 공부 재밌게 해서 새학기에 나 그거 알지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새학기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영상 접두사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